네. 네. 그러면 오늘 수요일 우리 시장에 대한 또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어떤 이슈들이 또 있는지. 그렇죠. 신뢰 아이콘이죠. 네. 박병창 이사님 모시죠. 뿅창이요? 박병창. 박병창 이사님. 뿅창 아니고요. 네. 뿅하고 나타나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간략하게 미국부터 좀 보고 가나요? 예, 어제 그냥 보합 혼조였고요. 네. 연 이틀 동안 장중 보합권 전후로 등락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후에 이제 등락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조금씩 오르는 종목 있고 내리는 종목 있고 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신용급 저도 뭐 뉴스를 가져왔는데 하향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엔캐리 청산 우려 요 얘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인덱스가 102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 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좀 저해하는 그런 지표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개별 종목별 등락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끝나고 나서 그 신용등급 하향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나스닥 선물 약간 하락하고 있고 주요 종목들을 보니까 예. 한 0.5% 1% 정도 그 정도 영향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진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주도했던 빅테크들이 그냥 보합권 등락하면서 박스권에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에 나타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데요. 어제는 캐터필러와 AMD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캐터필러가 호실적 발표를 하면서 무려 8.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기계 쪽이죠. 미국 북미의 기계 쪽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네. 이건 또 우리나라에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캐터필러도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온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요? 그냥 웃지요. 하시네요. 네, 그리고 뭐 올해는 뭐 네. AMD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본장에서 2.8% 올랐는데 시간에서 5% 오르다 3.6.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들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 3%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의 엔비디아라고 표현하는 AMD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 섹터는 좋은 모습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최근의 시장하고 좀 달랐죠. 코스피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글쎄요. 코스피가 1.3% 올랐고요. 2,667포인트. 어제도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종목별로. 예, 그렇습니다. 네? 2,600포인트, 650포인트 올라서 제가 어제 딱 말씀드렸던 그냥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뭐 외국인 삼성전자 이 조합이면 올라가고 이 조합이 뭐 팔거나 하면은 약세이면은 또 내려가고죠. 그렇죠. 2,667포인트로 연중 신고가인 겁니다. 직전의 고점을 돌파한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났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장 막판에 약간 반등을 해서 플러스 0.4%에 마감을 했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예. 오랜만에 아침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어제 끝날 때 보니까 2만 계약 살짝 안 되는 2만 계약 정도의 대량 매수를 선물 매수를 했고요. 비차익 매수도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차익 프로그램 거래는 자주 불러드리는데 오랜만에 2,150억 정도 들어와서 코스피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강세를 계속 유지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2시 좀 넘어서 2차 전지의 종목들이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쭉 빠졌었어요. 그러다 막판에 약간 반등을 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핵심 종목들의 변동폭은 굉장히 큽니다. 어느 정도이냐 2차 전지가 크다는 건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런 것들 외에 다른 종목들도 뭐 플러스 한 4% 있다가 뭐 순식간에 마이너스 2, 3% 갔다가 또 플러스였다. 이게 장중에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여전히 수급에 의한 변동성은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의 특징은 네이버가 최근에 급반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됐고, 요건 이제 우리 시장에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어제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일제히 급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 어제 7% 올랐죠.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되고 좋지 않았던 것인데 이쪽이 좀 올라왔고요.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까 인터넷, AI, 로봇, 클라우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세 종목들을 보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네이버. 자, 이렇게 불러드린 이유는
여기 지금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삼성전자, SK는 반도체이지만 그동안에 시장에서 핫했던 2차 전지에 그리고 핫했던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 종목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 시장에서는 그들 가지고 그동안에 움직이다가 8월 1일 첫날에 다소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도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의 7월 ADP 고용지표 발표되고요. 매크로 시황은 실적 발표 종목들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은 일단 애플 실적을 보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위쪽보다는 당분간은 좀 단기적으로는 아래쪽 또는 플랫 이렇게 좀 중립 이하로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애플이 지금 신고가에 움직이고 있어요. 사상 최고가예요. 예, 사상 최고가. 거의. 예, 역사적 신고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실적 발표 나와서 여기서 더 막 치고 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애플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만약에 여기서 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 또 충격이 조금 더 큰 것이고 뭐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치고 가기보다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섹터별로 볼 때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시장을 끌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빅테크들은 거의 마무리됩니다.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럼 뭘 갖고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지수도 꽤 올라간 상태에서. 그런 가운데 뭐 신용등급 하향이라는 뭐 노이즈가 발생이 되기도 했는데 여튼 간에 요거가 끝나고 예. 나서 시장이 좀 루즈해지지 않을까. 아하. 핫한 거보다는 뭐 그런 정도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요.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계속 뭐 루즈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냥 그만 했었는데 어제 뭐 돌파하면서 좀 분위기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한 게 시장의 참여자들은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게 뭐냐면요. 이거 지금 이런 뉴스나 이런 거하고 네. 상관없이 저희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 반도체가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려가는 동안에 뭐 반도체나 다른 것들이 또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예. 돼서 다른 쪽을 좀 기다리거나 대형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미국 시장이 빠져버리면 예. 자기 차례에 올라갈 차례에 올라가지 못하고 같이 맞는 게 아니냐.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이 얘기를 지난주 내내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선순환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급등하거나 많이 오른 종목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 나 티켓 끊고 있으니까 예, 예. 내 차례 올 거야. 예. 이런 상태에서 매도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일부는 갈아타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외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도주도 조금 빠지고 전체적인 장이 좀 시들해지면 사실 이런 분들이 포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빠졌어요. 예. 그거는 맨 위에 산 사람은 그렇다 치고 자기의 그건 목이고 밑에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빠져도 버틸 수 있거나 뭐 많이 올라가겠으니까 좀 빠졌지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면서 다른 것들이 올라가 주는 모습이 지금은 있단 말이에요. 예. 네이버도 올랐고 솔트룩소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바이오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에 이런 것들 오르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반도체 종목들도 그런 종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그러면 이제 얘네 차례에서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미국 시장이 좀 노이즈 보이고 빠지고 이러면 자기 차례에 못 가면 남들 올라갈 때 못 가고 이제 내 차례 왔는데 시장이 빠진다고 빠지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개연성도 지금 있어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순환매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쪽으로 이 수급이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좋은 종목 위주로 갈 것 같아요. 다만 딱 정해져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들만 강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주변으로 막 돈을 돌리고 번져가지 막 않고.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관련주나 AI 관련 종목이나 로봇 관련 종목이나 바이오 종목이나 또는 제약주 중에서 유한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거 보면은 정문당이나 녹십자나 뭐 중해제약이나 다른 거 보면 그런 집 따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내게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주가 들어갔다고 제가 어제 천군백군 얘기다 홍군 얘기를 하셨는데요. 바이오주가 지금 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거리 받거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수급 변동성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싼반이 이런 것들도 좀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이걸 왜냐하면 지금 얼마 만에 카카오가 10% 올라온 겁니까?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다 하고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됐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이나 매크로 지표 이런 것들이 이게 도와줄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8월 중순까지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이제 개별 등락할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센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그걸 가지고 그냥 쭉 지금 이제 수익 게임 벌어지고 있으니까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움직이니까 나는 이제 이쪽에 한번 진입을 해봐야지. 그래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주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센 종목이 조정 보이고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무역 수지 아까 말씀을 권 기자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억 달러 정도 흑자인데요. 보시면은 수출이 16.5% 감소했고 수입이 25.4%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한 것 때문에 좀 이제 흑자가 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입이 많이 감소된 부분이 어디냐?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원유가 마이너스 46, 가스가 마이너스 51, 석탄이 마이너스 46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안정적인 부분이 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섹터별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우리가 뭐 반도체 맨날 받고 자동차 맨날 받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장품을 하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면 전년 동기비 5.9% 증가했습니다. 수익이 5억 4천만 달러인데요. 근데 이게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중국이 마이너스 25%. 홍콩 플러스 54, 일본 플러스 6, 미국 플러스 29, 동남아 플러스 21이에요. 그래서 요걸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있죠. 전부 다 하락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내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왜 그랬냐? 화장품 종목 기업들 중에서도 대중기업은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대미국 수출하는 기업은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렇게 차별화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기에서 그 홍콩이 플러스 54라는 거는 홍콩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홍콩 통해서 중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 못했고요. 그게 이제 저 수치로만 보자면 홍콩으로 저렇게 크게 늘어난 거는 홍콩 사람들이 갑자기 뭐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막 갑자기 애용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약간 중국에서 뭔가 좀 한국 화장품 수입에 조금 깨림직한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제 홍콩에서 뭐 이제 한 쿠션 먹이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닌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보따리상이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보고서 보면은 중국 마이너스하고 홍콩 플러스하고 합쳐서 그 금액을 봤더니 중화권 합쳐서 중국, 홍콩 합쳐서 마이너스 16%더라.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걸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램 월별 수출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총 판매량은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수출 단가는 상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스에서 DDR5, DDR4는 아직 가격 하락 중이고요. DDR5 쪽은 가격 상승에서 디램이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차트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디램 월별 수출 데이터거든요. 이 막대 그래프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계속 빠지다가 지금 이거 증가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빨간 선 있죠.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가격이 지금 가격이 딱 올라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기에는 흑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보고서들 보면은 대부분 다 그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트렌드포스에서 이런 자료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 아이폰 15의
그 디스플레이 OLED 들어간 거 있잖아요. 소형 OLED. 이게 삼성이 거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사양은 BOE에서 했어요. BOE에서 했었는데 BOE에서 지금 삼성하고 특허 분쟁 중이에요. 그리고 수율이 지금 애플에서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고 하네요. 삼성이 그 고소를 한 입장이에요. 네, 삼성이 그러겠죠. 당연히. 특허 분쟁입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요번에 나오는 아이폰 15의 4가지 종류의 4종의 전량 다 납품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딜렉의 자료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좀 올랐는데요. 그 4종 중에서 2가지 종류. LGD 풀은 좀 고사양에서 들어갑니다. 한 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한 종은 아직 좀 더 검사를 하고 있어서 1, 2개월 정도 확정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 정보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이 디스플레이 쪽이나 그리고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그걸 안 가져왔는데 다른 뉴스들이 많아서 그 삼성 폴더폰 있잖아요. 네. 김프로님 저 8일 날 봤습니다. 예, 사시는 샀어요. 거예요? 예. 샀어요. 예. 8월 8일. 네. 그게 다음 주네요. 그게 그 뭐라 그러죠? 사전으로 받는 거? 예약. 사전 예약. 네. 그거가 그 작년 거보다 작년에 했던 거보다 2배 정도, 1.9배 정도 지금 사전 예약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이거 뭐 거의 저희 그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네. 저 아저씨만 저 산다 이거지. 박근영 부장도 참 그 폴더 예약했답니다. 색깔도 그래서 약간 베이지색 그걸로 했어요. 베이지색. 네, 까만색으로 하려니까 네. 주위에서 좀 환하고 좀 화사한 색으로. 아니 어차피 케이스 끼우실 거잖아요. 케이스 어차피 끼우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거 폴더폰은 케이스 안 끼웁니다. 아 그래요? 예, 케이스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폴더는 안 끼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프로님도 전 아직 안 샀거든요. 안 산 이유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나이 좀 든 사람들은 안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는 거 보면은 아마 요 다음 5번 뉴스가 그런 건데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라는 이제 자료에서 폴더폰 이제 이 스마트폰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데인데요. 이게 올해가 1,860만 대 정도, 작년에 41% 정도 증가했대요. 삼성 점유율이 45%인데 애플은 결국은 하겠죠 이거요. 근데 2025년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2027년 되면 폴더폰 1억 대 정도 전망한다라는 자료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존에 이 폴더폰 갖고 있는 사람은 다음 바꿀 때 80%는 난 똑같이 폴더폰 하겠다. 쓴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쓴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쓴 사람 80% 다시 교체하겠다. 대부분 쓰겠다. 교체한다. 근데 새로 폴더폰 아닌 사람한테 지금 설문조사 했더니 한 50% 정도가 고려 중이다. 폴더폰 쓰겠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 폰 있잖아요. 이 폰. 예. 이 폰은 여성분들은 거의 안 쓰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성분들이 예쁘니까. 이걸 위아래 플립. 그죠? 네. 아무래도 이게 머리 마스카라 보고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든지 이거는 다 남성분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건 이제 남성이면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그걸 안 쓰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정서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김프로님 이제 쓰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다음에 쓸 것 같아요. 아니, 연세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아요? 글씨 크게 보이고? 저항을 하는 거지. 난 아직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지금 아니에요. 젊은 분들 많이 써요. 예, 많이. 젊은 분들 많이 쓰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훨씬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능성이 좋기 때문에 예. 일도 하고 많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얘기가 좀 다른 얘기를 갔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폰 15 얘기하다 그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 쪽은 OLED 디스플레이 쪽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긴 건 하나 있어요. 그거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도 사양을 업그레이드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애플이 요구하는 사양의 수율을 못 맞춰줘서 지금 못 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뉴스 참고로 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 패키지 공급 준비를 한다는 한국경제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TSMC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 시간 및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개별 GPU 칩과 HBM3를 결합한 고성능 GPU H100 이걸 기술 검증하고 있다. 네. 기술 검증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공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같은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보면은 요 빨간 글씨로 쓰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얘기할 때 GPU 부족으로 서비스 차질이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엔비디아의 주문량을 TSMC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즉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TSMC 하나만 갖고 갈 수는 없고 그러니 투 트랙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TSMC H100은요. TSMC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GPU에다가 SK 하이닉스 HBM하고 결합해가지고 패키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삼성의 이제 투 트랙으로 좀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7월에 공매도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연합뉴스 있죠? 연합뉴스에 화면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2023년 4월이면 언제입니까? 우리 1월, 2월, 3월에 막 급등하고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 급등하고 4월에 좀 조정을 보일 때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에 그때 신용이 19.2조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공매도 거래 금액이. 네. 그런데 이번 7월에 22조 8천억, 22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네. 어디가 많았냐? 공매도 거래 금액입니다. 사고팔 거래 금액이겠죠. 네. 그냥 현재 포지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에너솔루션, 포츠코프첨, 에코프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갖고 계신 분들은 화날 법해요. 어마어마하게 공매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예전에 국제부에 있을 때 홍콩에 출장을 가서 이 공매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생겼어요? 예?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에 뿔 달렸겠어요 설마.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막 뭐랄까 부유해 보여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 우리나라에. 이걸 돈을 많이 벌었고. 개기름? 걔네들은 걔네들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은 개별 성과급을 받더라고요. 인센티브를 거래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수익 난 거에 성과급 어마어마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왜 공매도에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 두 가지를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외국에 저 멀리 유럽에 있는 롱텀 자금이나 미국에 있는 연기금 자금이나 이런 롱텀 자금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국내 시장을 패시브가 아닌 개별로 우리나라 시장을 아주 매력 있는 시장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리스키한 시장으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항상 해지하면서 패시브 전략으로 가는 그런 전략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서 할 경우에는 그들이 직접 와서 한 번 오면 일주일 정도 있으면 한 10개 정도 돈대요. 10개 정도 돌면 한 번 사기 시작하면 지분 한 5%까지 딱 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요. 개별 종목들 중에서 롱텀 자금들이 지분 5%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검증을 다 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패시브 종목으로 옮기고 그렇군요. 그것도 아닌 개별 중소형주는 전부 알고리즘 거래이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공매도하는 이들의 자금 있잖아요. 그 뒷배경의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또는 어떻든 이거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워낙에 그 힘이 강하니까. 네.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와,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구나. 뭐 이런 느낀 점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8번째 뉴스는 아까 미스터 마켓 자세히 말씀 주셨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하향했다라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 이건 이미 전망을 했었고요. 그렇죠? 5월달에. 그리고 S&P는 AA 플러스로 하향한 다음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예,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물론 봐야겠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막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옐런의 의견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옐런이 이거 신용등급 하향한 걸 딱 발표되고 나서 곧바로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멘트치고는 좀 덜 떨어진 것 같군요. 멘트는 덜 떨어졌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또 직업이 저거니까 저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뭐 재무부에 또 있는 분인데 뭐.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뿅 하고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